안녕하세요. 지금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 2시간 열심히 바짝해서 1시 반까지 뭐든 하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역시 늘 그랬듯 첫 시작은 책 읽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에 잠옷을 입고 진행을 하는데 맨날 비슷한 옷이니까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샤워 가운이거든요. 안에 그냥 잠옷이에요. 뭔가 새로운 옷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일반복을 입기에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냥 잠옷 위에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그냥 연보라색 샤워 가운을 영상미를 위해서 그냥 입은 희한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튀는 색깔의 샤워가운을 샀는지 몰라. 왜 이 색깔을 샀지?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드디어 철제 유물의 부식과 보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금속 유물 했으니까 철제 유물 가봅시다. 철제 유물의 부식. 인류가 금속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네? 꺼야겠다. 인류가 금속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광석 원료인 갈철광, 적철광, 자철광, 탄산철광 등 화학적으로 안정한 산화물과 탄산염 광물을 정련하여 철을 얻는다. 고대는 이 외에도 사철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철은 자철광이 모래 상태로 되어 티탄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철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는 힘을 갖고 있어 안정한 상태의 산화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식 현상이라고 한다. 알겠다. 철제 유물이 부식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부식이 어떻게 된대? 이거 밑줄 치고 갈게요. 따라란. 자, 보자. 철제 유물의 부식. 인류가 금속을 가공하는 방법이요. 화학적으로, 금속 가공에 일단 줄을 쳐보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산화물과 그다음에 탄산염 광물을 정련을 하는데 그게 화학적인 환원작용을 해가지고 철을 얻는데요. 근데 이렇게 얻어진 철은 다시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안정된 산화물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게 부식됐다라고 한대요. 부식 현상이란 안정한 상태의 산화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이것이 부식이다. 이꼴. 얼굴 안 나오지? 좋아. 일반적으로 출토 유물은 매장되어 있을 때 각종 이온의 영향을 받아 산화나 수화작용과 같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부식이 발생한다. 물론 화학적 영향 외에 물리적, 생물적 영향으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유물이 매장되어 있는 한 파손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지하의 매장 환경에서 어느 정도 부식이 진행되면 평행 상태로 되어 아주 느린 속도로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근데 사투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지? 미쳐버리겠네. 왜 내 말을 평소에 너무 안 하나? 유물이 매장되어 있는 한 파손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지하의 매장 환경에서 어느 정도 부식이 진행이 되면 평행 상태로 되어서 아주 느린 속도로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요. 오케이. 그러나 안정된 상태로 있던 유물이 발굴조사라는 행위로 갑작스런 환경 변화를 맞게 되면 빠른 속도로 부식이 일어나 결국은 파손되고 만다. 더 심하면 가루 상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철록은 철의 산화물로 녹이 슬기 위해선 산소와 물이 필요하다.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철이 Fe2+로 용해되며 이가철로 용해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산소와 물이 반응해 수산화물 이온이 된다. 이 OH-는 Fe2+와 반응하여 수산화제 1철로 된다. 수산화제 1철은 백색 결정으로 산화되는데 여러 종류의 함수 산화철과 산화철을 만든다. 이 중에 녹은 알파, 베타, Fe3O4 이것이다. 또 철은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서도 갖가지 녹이 생성된다. 염화물 이온이 있는 환경에서는 베타 수산화산화철을 많이 생성하며 황산 이온은 알파 수산화산화철이랑 감마 수산화산화철이 만들어진다. 산화철은 철과 산소가 직접 결합한 화합물로 광물명의 물질이므로 Fe2O3라는 상온에서 발생되는 녹이 아니다. Fe가 처음에 이가철로 용해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한편으로 산소랑 물이 반응을 해서 수산화 이온과 전자를 하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이가철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수산화 산화철, 수산화제 1철 요게 되는 거다. 알겠다. 오케이. 그래서 산소와 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맞네요. O2랑 H2랑 철록. 오케이. 그러면 철록에 일단 동그라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화학식 1, 2, 3 나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묶어서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철록은 철의 산화물인데 요게 위해선 산소와 물이 필요하다. 밑줄 긋고 계속 읽어볼게요. 위에서 첫 번째 반응은 그러니까 첫 번째가 Fe가 바로 이가철로 용해되는 이 반응은 전자가 떨어져 나가 철 이온을 용해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쵸? 왜냐하면 Fe가 Fe2+니까 플러스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산화 반응. 이것을 양극 반응이라고 하며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산소랑 물이 만나서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전자를 받아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얘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산화물 이온을 만드는 환원 작용을 우리는 음극 반응이라고 한다. 오케이,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산화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받아서 하는 건가 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가철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져서 수산화제 1철이 되는 건데 얘는 정기적으로 중화이다. 그렇네. 부식이 일어나기 위해선 음극과 양극 사이에 완벽한 정기적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전류는 두 개의 상이 흐르는데 고체상에서의 전자들은 좋은 전도체가 되는 철금속의 양극에서 매그니트의 음극으로 흐른다. 잠시만.
고체상에서의 전자는 좋은 전도체가 되는 철, 금속의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 액상에서의 전류는 Fe2+, 2+에 의해 수소 이온이 바깥쪽으로 OH- 이온은 안으로, 수소 이온은 바깥쪽으로, 그다음 수산화 이온은 안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수소 이온은 낮은 pH에서 쉽게 일어나는 Fe2+의 가수 분해로부터 발생한다. 오케이, 잠시만. 굉장히 어렵다. 지금 문과한테 과학을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산화반응. 일단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보를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반응에서는 오케이. 1번에서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 밑줄 긋고 산화반응 밑줄 긋고 이거는 우리는 양극 반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에서는 전자를 받아 밑줄 긋고 환원작용 밑줄 긋고 음극 반응 밑줄 긋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중화이다. 그래서 물결표 부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정기적 작용이 흐르면 부식이 일어나나 봐요. 근데 이 경우는 두 개의 상으로 발생이 되는데 고체상과 액상에서의 전류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근데 고체에서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들이 흐르게 된대요. 양극에서 음극으로. 그럼 액상에서는 얘에 의해서 수소가 바깥쪽으로, 수산화 이온은 안으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네요. 아무튼 이 경우 전류는 두 개의 상이 흐르는데 그 하나가 고체상이고 두 번째가 액상이다. 그 다음 음이온들은 토양 속에 늘 존재하며 바깥쪽으로 양이온이 확산되는 것과 균형을 이루며 안쪽으로 확산된다. 토양에 음이온이 있는데 오케이. 바깥쪽으로 양이온이 확산되는 거랑 균형을 이뤄서 이 음이온들은 안쪽으로 확산이 된대요. 오케이. 가장 부식을 촉진하는 물질로는 염화물 이온과 이산화황이다. 부식이 활발한 핏에서 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pH 4에서 5 정도이며 염소 이온의 농도는 6m이 측정된다. 그러므로 양극 부근은 반드시 염화철의 산성 용액을 가지게 된다. 부식은 철심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며 산소가 음극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한 부식은 계속 진행된다. 산소가 마이너스 염소 이온의 농도는 부식층이 두꺼워지면 확산율은 감소하나 결코 무산소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철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부식은 계속된다. 다음의 그림은 철제 유물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식의 구조이다. 그림에 제시하듯이 부식된 유물은 분석하면 대체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외곽층인 고티트는
대체로 푸석푸석한 분말 상태로 제일 위에 있는 거 분말 상태로 모래와 점토 등과 같은 소일 미네랄로 혼합되어 있으며 보존 처리에 있어 꼭 제거해야 할 부식 생성물이다. 푸석푸석한 분말 상태. 그 아래 존재하는 매그니트는 보호되어야 할 안정한 층으로 치밀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두 층은 젓갈색과 흑색의 색변화 관찰을 통해 상호 구별이 가능하며 철제 유물의 녹 제거 목적은 소일 미네랄과 고티트를 제거하고 매그니트를 표출하는 데 있다. 오케이. 부식층, 아연 메탈, 매그니트, 소일 미네랄, 포지션 오브 오리지널 서페이스. 오케이. 그림에 표시를 해주고 부식된 유물을 3개의 층이 있다. 그래서 고디트랑 매그니트 있고 오케이. 여기 줄 끌게요. 철제 유물의 녹 제거 목적이 뭐냐? 목적 바로 소일 미네랄과 고디트는 제거를 하고요. 매그니트를 표출시키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지? 이게 부식된 유물의 레이어, 층을 보여주는 건데 총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연 메탈, 철제 유물이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층, 이게 제일 최외곽층인데 이 최외곽층은 그 소일 미네랄이랑 뭐 흙, 모래, 점토 이런 게 다 섞인 푸석푸석한 분말 상태의 고디트라고 불리는 층이에요. 그리고 얘는 매그니트라는 층으로 얘는 분말 상태라 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단단하게 이렇게 딱 붙어있는 안정된 상태래요. 그래서 우리가 녹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그 본디 목적은 이 최외곽층을 제거를 하고 얘네들을 표출시키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는 거죠. 설령 이게 녹이라 할지라도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제 유물을 보호하나 봐요. 그래서 이 녹은 제거하지 않고 이 녹은 제거를 한다. 우리 앞전에 녹에 좋은 녹과 나쁜 녹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견주어 봤을 때 얘가 나쁜 녹이고 얘가 좋은 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건 너무 어렵다. 철제 유물의 부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철의 부식 화합물로 가볼게요. 철제 유물에 많이 생성되는 주요 녹들은 고티트, 아카게닛, 레피도크로시트의 옥시수산화철, 매그닛이다. 주요 녹들은 얘랑 얘의 옥시수산화철과 매그닛이다. 이 외 특수한 환경에서 생성되는 비바나이트는 푸른색을 띠는 특이한 녹으로 자칫하면 청동유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중 옥시수산화철은 알파, 베타, 감마형으로 구조와 성질은 각각 다르지만 녹의 주성분으로 무슨 소리지? 구조와 성질은 각각 다르지만 녹의 주성분으로 황산이온이 있으면 녹의 주성분에 황산이온이 있으면 얘네가 만들어지고 얘는 염화물 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며 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변에서 베타형의 아카가니트 녹이 많이 발생한다. 베타형.
이 녹들은 색깔이 모두 비슷해서 구별이 어렵다. 바타. 그리고 매그니트는 강한 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철원자 3개와 Fe3, 그다음 산소 원자 4개, O로 구성되어 있고 이 녹은 대체로 다른 녹, 밑에 생성되어 치밀하고 밀착성이 좋아 방식 기능을 갖고 있어 외부의 부식인자들을 차단하는 검은색의 좋은 녹이다. 제가 유추한 바가 맞네요. 그럼 이 제거해야 하는 녹의 색깔은 약간 젓갈색을 띠고요. 이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녹의 색깔은 흑색이에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푸른색을 띠는 녹도 있고요. 그게 이제 비비아나이트? 아무튼 그거예요. 녹을 촉진하는 황산이온, 즉 이산화황은 황원자 1개에 산소원자 2개가 결합한 기체로 주로 연료 중에 황이 연소되면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산화황에 원소 1개가 더 결합을 하면 물과 화합해 황산이 된다. 또 염화물 이온도 철과 같은 금속의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된다. 철의 부식은 물과 산소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황산이온과 염화물 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부식의 속도가 촉진된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근데 우리가 가장 부식을 촉진하는 물질로는 염화물 이온과 이산화황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네요. 그러면은 2번 정도 나온 거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줄을 칠게요. 가장 부식을 촉진하는 물질은 뭐다? 염화물 이온과 이산화황이다. 철의 부식 화합물로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젓갈색을 띠는 아이들은 나쁜 녹, 흑색을 띠는 아이들은 좋은 녹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 줄을 그을게요. 철제 유물에 많이 생성되는 주요 녹들은 3개, 총 3개,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녹이 있어요. 근데 특수한 환경에서 푸른색을 띠는 특이한 녹이 있다. 이게 이제 비비아나이트. 이게 그래서 넘버링을 할게요. 1번 철제 유물에 보통 생기는 거, 주요 녹들. 그 다음 특수한 환경에서 생기는 푸른색의 녹. 2번. 푸른색의 녹은 어떠냐 하면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청동 유물이랑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푸른색을 좀 띠잖아요. 얘가 비비안나이트, 되게 특수한 환경에서 생성되는 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의 이런 검은색을 띠는 이건 아무래도 그러면 매그니트, 좋은 녹이겠죠? 흑색을 띈다 했으니까. 근데 뭐 젓갈색을 띠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맞나? 제가 지금 거꾸로 보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젓갈색을 띠는 건 나쁜 녹이라서 걔네들은 제거를 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생성되는 푸른색의 녹, 그 다음에 안정된 상태의 매그니트, 자성을 띠고 있는 검은색, 흑색의 녹,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녹의 예시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은 에반스의 부식 실험이랑 철의 부식 정도, 철제 유물의 보관 중 파손 형상, 철제 유물의 보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딥하게 또 들어가는데 시간을 보니까 또 벌써 25분이 다 돼가네요. 그러면 오늘은
철제 유물의 부식 생성물 종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철제 유물의 부식 생성물 첫 번째 침철광 알파 수용성이며 산성용액에서 안정하고 부식철의 금속 표면 부근에 있는 틈에서 볼 수 있다. 다갈색에서 황갈색의 점토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베타 적철광 불용성이며 옅은 적갈색으로 홀란디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략 2.3에서 6.4%의 염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공식성 녹이다. 유물을 파손시키는 악성 녹. 그 다음에 감마 인철광 불용성이며 땅에서 발굴된 철기 유물의 주요 부식 생성물 일종으로 거의 볼 수 없다. Fe+ 철의 양이온과 쉽게 반응하여 매그닛을 형성한다. 오케이. 산화철 수화물 갈철광 갈색으로 흙과 결합된 비결정성 녹이다. 사산화 삼철 자철광 불용성으로 검은색을 띠며 실온에서 생성되는 철의 유일한 산화물이다. 한정된 산소 조건 하에서 베타감마가 Fe+와의 반응으로 부식물과 금속 표면 사이에 밀집된 검은 층을 형성한다. 안정한 철의 부식 생성물이며 이게 매그니트구나. 자철광 안정한 철의 부식 생성물이며 알칼린 술빛 처리 같은 안정법은 매그닛을 형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산화 제2철 적철광 천연적으로나 공업적으로 황산철을 가열해 만든다. 적색을 띤 미세한 결정이다. 인산 제1철 람철광 청색이며 주위에 동물 뼈가 있을 경우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얘가 그 특수한 환경인가봐요. 그 특수한 환경이 동물 뼈였네. 비비안 나이트 이름 되게 예쁘다. 그 다음 8번째 염화 제1철 수용성이며 산성용액에 안정하다. 부식철의 금속 표면 부근에 있는 틈에서 볼 수 있으며 담 녹색이다. pale green 녹색. 다음 9번째 염화 제2철 수용성이며 부식된 철기유물 표면에 방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특이하네요. 적갈색 오렌지 브라운이며 강산화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산염화물 제1철 불용성이며 보랏빛 바이올렛 결정으로 주요 부식 생성물이라 볼 수 없으나 어느 pH 조건 하에서 저농도의 중간 생성물로서 나타난다. 녹의 색깔이 되게 다양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쁘겠는데? 아무튼 내일부터는 에반스의 부식 실험 가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했습니다. 안녕.